서울의 심장 종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월 속에서 묵묵히 10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있다. 기도 소리 끊이지 않는 간절한 바람들이 모이는 곳.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낸 한국 불교의 자존심,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다. 가을꽃의 여왕 국화가 형형색색 향기롭게 물들어간다. 가을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죠. 꽃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화사하고 또 기분이 좀 평화로운 그런 느낌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종로, 그 안에 조계사입니다.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큰 집인 셈이다. 매년 가을이면 조계사는 국화꽃으로 곱게 옷을 갈아입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화향기 나눔전 때문이다. 도량 가득 들어찬 국화꽃에 보는 이야 즐겁지만 매년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조계사는 다른 사찰하고 달리 이 도심이 있는 그 빌딩 숲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빌딩이라는 것이 되게 차갑고 또 직선적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 조계사는 굳이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잠시 쉬어가고 정말 마음을 잠시 휴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3년 전에 이제 주지 스님께서 생하셨을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것, 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가에서는 부처님 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거움을 얻고 마음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보살행과 같고, 좀 이렇게 꽃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다가 한 평의 국화를 가져다가 도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 조계사 근처에 있는 많은 불자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종로 구민들도 와서 행복한 마음을 가져가고,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을 가져가게 되면 그게 또 부처님께서 중생을 향해서 해주시는 또 보살행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국화꽃 축제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나눔이었다. 수행의 으뜸 역시 나눔이라 하니 왜 축제의 이름을 국화향기 나눔전이라 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사찰에 있는 것이 모두 제각각 제 나름의 역할을 하듯 조계사 마당에 피어난 국화꽃 역시 하나하나 그 의미가 깃들어 있다. 신도들의 발언이 담긴 화분까지 그냥 지나칠 것이 없다. 사실 이게 코끼리가 아니고 모양은 코끼리인데 우리가 제 이름이 있어요. 네. 꽃끼리. 꽃끼리요? 네, 그러니까 꽃이 여러 가지가 모여있다 해서 꽃끼리. 누가 지으셨나요? 네, 이게 정말 잘 지으셨네요. 꽃망울을 터뜨리기 전에 푸른 코끼리가 만개하면 화사한 국화꽃이 사이좋게 어우러져 꽃끼리가 된다. 매년 참배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꽃끼리는 해마다 한 마리씩 늘어 올해는 3가족이 되었다. 조계사의 가을 국화꽃은 삶의 지혜까지 가르쳐주니 더 특별하다. 들판에 불이 나서 그 불에 쫙 쫓겨서 이제 코끼리가 막 오는데 사람이 이제 그 코끼리에 놀라가지고 이제 지금 막 쫓겨서 하다가 저 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이제 안 떨어지려고 딱 들어가서 있는데 밑에 보니까 뱀이 있고 저 위에 보면은 쥐들이 검은색 쥐, 흰색 쥐. 저게 뭐냐면 밤낮을 상징하는 거죠. 이 덩굴나무가 우리의 생명. 저게 지금 갉아먹는 거예요, 덩굴을.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닳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벌집 모양의 이제 벌집이 있는데 네. 지금 저 벌집에서 뭐냐면 이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 꿀이 떨어지는 걸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지금 밑에서는 뭐 이무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덩굴나무는 지금 쥐가 갉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 벌집에서 떨어진 꿀을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한 거야. 네. 그게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욕심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탐진치 삼독심이든 이제 그런 그 세상의 오용락에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그 떨어지는 꿀이 맛있은 것 같게 지금 저 쥐의 덩굴나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입을 벌리고 그냥 거기서 취해서 있는 장면. 조계사 마당에 웅장하게 들어선 양류 매화나무는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길게 늘어진 가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중생들의 마음이라면 국화로 표현한 소담스런 매화꽃은 매서운 눈 속 추위를 뚫고 피어나듯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뜻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시 부처님이 함께할 거라는 믿음을 주듯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한국 불교에서의 상징적 의미는 아마 그 어떤 사찰에 비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당시에 100년 전에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 조계사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불교를 전통성을 말살시키고 일본화시키고자 하는 일본화시키고자 하는 그 이제 야욕이 있을 때 만약 한영훈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한국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 정신 문화를 지켜야지만이 바로 또 이 독립을 할 수 있는 큰 틀이 마련될 수 있다. 100년을 갓 넘긴 조계사가 한국 불교의 장자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10년 각황사란 이름으로 창건된 조계사, 사대문안 최초의 사찰이었다. 1937년 전통 양식의 사찰을 짓기 위해 태고사로 명하고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이후 불교 정화운동을 통해 지금의 이름인 조계사가 됐다. 대웅전은 전북 정읍에 있던 보천교의 11전을 옮겨와 지은 것으로 여기엔 사찰은 물론 시민들의 크나큰 염원이 담겨 있다. 이 대들보에 보면은 비녀, 뭐 은으로 된 비녀라든지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받은 은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훈장을 준 것을 넣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찰들은 그 자기 사찰의 땅을 조계사로 헌납을 함으로써 이 조계사를 짓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주를 하고 공동에 모였죠. 뭐 지금의 가치를 따지면 거의 한 100억 이상의 가치를 그 당시에 모은 거예요. 우리 역사상 가장 아팠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어렵게 지은 대웅전이기에 더 크고 장엄해 보인다. 그와 어울리는 힘찬 필체의 대웅전 현판은 전남 구례 화엄사의 것을 탁본한 것이다. 단일 목조 건물로는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대웅전답게 삼존불 역시 일단 그 크기에 놀라게 된다. 서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열의 불이 좌우에 모셔져 있으며 그 크기가 5m를 훌쩍 넘는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세 분 부처님 외에 한 분의 부처님이 더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창건 당시 모신 부처님으로 전남 도갑사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불상 조성 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사가 3시에 문을 엽니다. 네. 이제 대웅전을 개방을 해요. 그러면 한 2시 반쯤에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세요.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사하시다가 가시기 전에 오신 분들 항상 많은 불자님들이 늘 부처님 도량 앞에서 대웅전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정진하고 계시죠.
대웅전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조계사는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화제의 중심에 서야 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불자들의 간절함 덕분일 것이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최근 조계사의 새로운 법당이 들어섰다. 현대식으로 꾸며진 아늑한 분위기의 법당은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다. 관음정 가운데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있는 높이 2미터의 관세음 보살. 시대의 미를 반영하듯 단정하면서도 인자한 미소가 세련되게 느껴진다. 그 뒤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99분의 관세음 보살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는 33분의 관세음 보살을 뜻한다. 조계사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찾기란 어렵다. 하지만 도심 속에 있기에 조계사는 에너지 넘치는 깨어있는 도량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이 힘들면 언제든 다녀갈 수 있는 곳. 그렇기에 조계사는 부처님 품처럼 넉넉하고 편안하다. 도시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예불을 드리기 위해 법당을 채운 사람들이 가득하다. 지극한 마음으로 그토록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00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왔을 예불 소리에 마음이 경건해진다. 사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아가지고 오르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 This was really surprising when we parked. I actually was out in the car and I heard, the chanting, and I wanted to come in. So I'm very, very impressed. I lived in a Buddhist Zen center in America when I was a little girl, and so it brought back a lot of memories of my father, who I lived with. Sorry, I miss my father, and I feel his spirit here. 분위기가 이 계절에 맞게 은은하고 너무 향기롭고 더 복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신도님이 또 늦은 시간에도 이 법회에 참여하시고 저도 아까 삼배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계사 일주문을 넘어선 것만으로도 잊고 있던 것들을 일깨우는 것 같다. 조계사 불교대학, 불자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도심 속에 이제 포교 성지로서 처음에 기본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경전반에 있어서는 반야천수반, 그 다음에 금강경반, 그리고 이제 불교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이 기본교육을 통해서 불교가 생활 속의 불교이고,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려운 분이 아니고 나와 같은 인간이 있었던 분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교에 있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가서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문화강좌 쪽으로도 여러 가지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미와 의지만 있으시다면 함께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집 손맛 좋은 건 익히 유명하지만 조계사엔 좀 더 특별한 공양간이 있다. 조계사 맛집 승소다. 보통 그 시골에 있는 산사는 불자들이 그 산사에 가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공양대를 맞출 수 있는데, 조계사와 같이 도심에 있는 곳에서는 만약에 그 공양대를 지나서도 언제든지 기도 끝나고 와서 조금 줄인 배를
달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승소를 마련한 거죠. 도심 사찰답게 신도들을 위한 배려도 남다르다. 이거 하면 지장보살 만번 따세요. 거기 지장보살 만번 한다고 소리 때.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더해졌을 터이니 어찌 맛이 없으랴. 저희는 직접 보살님들이 손으로 봉사하시면서 저걸 빚으니까 훨씬 더 값지죠. 맛있고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한단다. 스님의 미소라는 뜻의 승소. 그 맛에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까지 절로 미소 짓게 된다. 조계사 마당에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섰다. 무슨 일인가 다가서니 국화빵 굽기가 한창이다. 주지 스님까지 나오셨다. 예,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재밌어요. 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축제를 즐기니까. 선생님께서 듣고 계셔서 그런지 줄도도 긴 것 같아요. 예. 계속 계셔야겠어요. 여기 오신 분은 옛날 이렇게 풀빵 먹으면서 옛날 생각도 추억의 풀빵이라서 생각도 나고 너무 즐거워요. 한국 불교 최초로 포교당이 세워진 곳이 조계사다. 스님표 국화빵 하나로 불교의 호감을 느낀다면 이 역시 포교가 아닐까. 수행과 신행 활동 외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을 나누고 있는 조계사. 불교는 다가가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하나의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마음이 저도 아주 뭐랄까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오늘 오길 잘했다. 우리 언니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그냥 저절로 흥이 나더라고. 네, 도심 이 빌딩 숲에 둘러싸인 조계사인데 자연 하나 풀 한 폭이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해마다 국화, 만발한 국화들을 보면서 조시인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고향은 세 곳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고, 또한 어머니 품 안이 고향이고, 또한 우리들 마음을 편히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 바로 품 안이 고향입니다. 조계사는 바로 부처님 도량이라서 누구나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렇게 함께 와서 편안하게 의지하고 늘 수행하는 그런 도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름은 숱하게 들어봤어도 의외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찾아보려 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지난 100년 우리 역사와 아픔을 함께했고 이제 한국 불교의 장자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조계사. 서울 도심에 지친 마음 하나 누일 수 있는 조계사가 있어 참 다행이다. 정갈하게 꾸며진 도량을 내 집 정원으로 삼고 싶은 곳.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에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곳. 그곳이 비구니 수행도량 복령사다.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과 주택단지가 밀집된 도심 한복판. 눈 깜짝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바깥 세상과 달리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향기를 전하는 곳이 있다. 수원 시민들의 쉼터 광교산. 이 광교산 기슭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 복령사가 자리하고 있다. 복령사로 향하는 길목은 산책길로도 손색이 없다. 사시사철 다르게 나는 꽃들과 나무들이 마치 깊은 산 속에 들어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는 첫 관문 일주문. 광교산 복령사는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이다. 수원이라는 대도심에 있는 사찰이라서 매우 현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막상 일주문을 들어서니까 그 깊은 산속에 있는 산중의 사찰처럼 고즈넉하고 정갈하고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리는 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광교산. 그 의미를 곱씹어 보니 복령사가 이곳에 자리한 이유가 짐작된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서일까. 복령사의 첫 느낌은 맑고 깨끗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라 그런지 푸른 잔디 곳곳에 세워진 분수와 예쁜 꽃들이 잘 꾸며놓은 정원 같다. 사찰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 도량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많이 좀 청결한 편이고 예. 예. 또 뭐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또 항상 이렇게 같이 꾸니까 예. 깨끗한 편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네. 조화롭게 꾸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원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복령사 이렇게 왔다가 뭐 깜짝 놀라죠. 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오셨다가 안에 들어와 보면 너무 사찰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런 사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원 시민들조차도. 예. 도심에 이런 사찰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수원 시민들의 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말 합니다. 예, 이런 큰 도심에 이런 사찰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복령사는 고려시대 원각국사가 창건했으며 처음 이름은 성창사라 불렸다. 절의 터줏대감인 800년 된 향나무가 그 유구한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1400년경 봉덕사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와서야 지금의 이름인 복령사가 되었다. 고려시대 왕실 사찰에서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복령사. 복령사의 본전은 대적광전이다. 1998년에 지어진 건물은 그 웅장함에 먼저 놀란다. 법당 역시 화려하게 장엄돼 있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비로자나 불을 주불로 모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는데 복령사의 원래 역사는 여기가 하엄도량이었던 그런 기록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법당에 다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엄변상도라고 부르는데 80화엄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벽화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다 보시면은 이제 80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화엄경을 설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요 너무 궁금하신데 그 천장에 봉황인가요? 네, 잘 아시네요. 네, 봉황입니다. 네. 저희 법당엔 특이하게 이렇게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큰 스님께서
그 평생을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당신의 평생을 바치신 분이신데요. 보통 봉황이 그 인재를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도량에서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 이렇게 불교의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당 안쪽에 양쪽에 이렇게 봉황을 조각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 복령사도 제 모습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다. 폐사지나 다름없던 사찰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묘엄 스님이다. 1971년 복령사에 정착한 후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고려시대 석조불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각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묘엄 스님의 손길이 가득한 복령사. 여기엔 스님의 정신까지도 함께 깃들어 있다. 한국 불교 비구니계의 대강백이셨던 묘엄 스님. 지난 2011년에 입적한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박물관을 열었다. 스님은 후화경성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복령사에 비구니 승가대학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비구니 유런을 개원했고 종단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의 최고 지위인 명사 법계를 받았다.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라는 스님의 남다른 일대기가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저도 이제 가까이 모시면서 늘 놀랬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러셨어요. 휴지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시자를 살면 말씀을 드리면 하시면은 저희는 별 생각 없이 티슈 하나 쑥 뽑아서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럼 당신은 그거를 받자 말자 딱 해서 이렇게 절반을 딱 찢으셔가지고 4등분 하셔갖고 옆에 테이블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나중에 다시 또 쓰시고 그러셨고. 속가의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평생 검소한 삶을 사신 스님의 면모는 남겨진 유품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한없이 따뜻하셨던 스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평생을 설법하신 부처님처럼 세상 곳곳에 불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아낌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묘엄 스님의 큰 뜻은 여전히 복령사에 전해지고 있다. 수원이 자랑이에요, 복령사는. 네. 그리고 탑이 또 참 불국사를 재현해가지고 척같아 다보탑을 여기다 해놨잖아요. 오면 거기 경건해지죠, 마음이 더. 절이라 가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아니 그 신도 아니다 하는 이런적이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없잖아요. 경건하게 너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장엄하고 크고 또 조경도 잘 돼 있고 아름다운 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복령사가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은 빌딩 숲에서 찾은 행운의 네잎 클로버가 아닐까? 잠시 여유를 만끽해 본다. 복령사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정갈하던 경내가 시끌벅적 시골 장터로 바뀌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복령사 세계 사찰 음식 대향연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복령사는 사찰 음식으로 유명하다. 그 명성에 걸맞게 사찰 음식을 매개로 축제를 만들었다. 자연 그대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절제된 맛과 소박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청정한 향기로움이 사찰 음식이 가진 고유의 특징입니다. 본 행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전통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찰 음식 축제에 왔으니 무엇보다 그 맛이 제일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바삭바삭 익어가는 만두의 향기가 발길을 잡는다. 그 맛은 어떨까? 여기 4,000원이에요. 맛있어요. 야채랑 버섯이랑 무랑 당면이랑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들어요. 영양식이네요, 그러면. 예. 자연의 풍미를 살린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운다. 날고기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각 나라별 사찰 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It's a good idea. It's a very good idea because we can see a lot of food of different countries. For us, it's like to be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same place. So, very good idea.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탁발순례. 사찰 음식의 시초가 바로 이 탁발이다. 대중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 바로에 담긴 모든 것이 곧 사찰 음식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복령사가 이토록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찰 음식의 본찰이라고 하는데요.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고기하고 오신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 마늘, 달래, 부추, 양파 같은 야채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 복령사에서는 살고 있는 모든 스님들이 육류와 생선, 이런 오신채 음식들을 먹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 먹는 사찰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복령사가 사찰 음식의 본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사찰 음식은 절집을 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육류 대신 자연의 맛을 살린 채식 위주의 식단들이 건강을 지키는 비법으로 평가받는다. 현대인의 입맛을 충족시키면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갖춘 다양한 사찰 음식들. 그 선두에 복령사가 있었다. 사찰 음식이 단순히 한 끼 식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성스레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완성해가는 기다림과 노력. 그 역시 수행이다.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령사는 포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사실 수행자들이나 공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수행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곳이 여기고,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생활 속의 수행 그리고 생활 속의 포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복령사가 대단히 매력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가까이에서 불법을 나눌 수 있는 수행도량 복령사. 여기에 비구니 스님들의 섬세한 손길이 더해져 그 맛과 멋이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다. 새하얀 구절초 꽃송이들이 노래한다. 기다리던 가을이 왔노라고. 도량 가득 풍기는 구절초 향기에 삼라만상의 이치를 배운다. 꽃처럼 아름다운 도량, 꽃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배우는 그곳, 바로 영평사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듬직한 이름 자랑하는 그곳에 가을이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 나지막한 산길을 따라 걸으니 장군산 영평사와 마주한다. 가을 나그네 발길 잡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절이 아늑하고 아주 포근합니다. 예, 영평사는 이 주변 환경이 편안한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 절 이름을 길영자 평할평자 써서 영원히 편안하다, 또 영원한 행복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치는 표방에서 영평사라고 이름했습니다. 영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로 1987년 주지 환성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대웅보전 옆에 자리한 아미타 석가열의 입상, 인자한 표정의 아미타 부처님이 도량을 편안하게 지켜주고 있다. 장군산을 배산으로 한 영평사는 대웅보전과 삼성각을 비롯해 6개 동의 문화재급 전통 건물과 3개의 토고를 갖춘 수행도량으로 대웅보전을 본전으로 하고 있다. 영평사는 대웅전이 대웅보전인데, 대웅전이라고 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하고, 좌우에 문수, 보현, 협시보살을 모시는 그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는 삼존불을 모시는 거예요. 서가모니불이 주불이고, 좌측으로 약사열애불, 우측으로 아미타열애, 그래서 3열애를 모시면은 대웅보전이라고 그럽니다. 삼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불보살님이 모두 계시니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진다. 산길을 따라 조금만 오르면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민족 고유의 토속 신앙인 칠성, 독성, 산신을 모시고 있다. 동전을 주렁주렁 붙이고 있는 모습에 소원을 비는 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구절초 꽃차 한잔 하실까요? 주전자 가득 담긴 꽃송이들, 마치 갓 따온 것 같다. 구절초 꽃이라고, 우리 가을 토종꽃인데, 향도 우리 한국 사람 취향에 맞고, 어떤 차보다도 또 기능성으로 뛰어난 그런 차입니다.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좋게 해
약용으로도 쓰였다는 구절초. 스님이 무척 아끼는 꽃이란다. 제가 이제 구절초를 무척 좋아해서 지금까지 한 반백년을 구절초 꽃하고 열애 중인데,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산자락에 구절초가 듬성듬성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도량을 읽으면서 구절초도 함께 심었죠. 영평사의 가을은 입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구절초가 만개하기 때문이다. 대웅보전과 요사체 뒤편 산비탈까지 온통 구절초로 가득하다. 많이 심었죠. 저 심고. 그렇다면 스님이 생각하는 구절초의 매력은 무엇일까? 천상의 화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구절초 꽃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마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 만개하면은 눈 온 듯이 온 산이 새하얗습니다. 제가 구절초 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는 분들마다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더 많은 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행복할 수 있다면, 꽃을 보고 행복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넓혀 심고 있습니다. 구절초의 아름다움에 보는 이들도 활짝 웃음꽃이 핀다. 별콩이 얼굴이 안 나오네. 됐다. 하얗게 꽃눈 내린 길을 걷다 보니 절로 힐링이 된다. 휴일을 맞아서 나왔는데 너무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생각보다 날씨는 안 좋은데 꽃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향기가 너무 좋네요. 산책길 다니는데 향기가 좋아서 진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절 가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무겁다는 느낌이 나는데, 근데 여기는 조금 자연스럽고 그런 편안함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좋아요.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엔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 우리의 삶 역시 한 송이 꽃과 같다. 인과 연이 만나 과를 만드니 내 삶의 꽃은 언제쯤 만개할까? 구절초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산사에 흐드러진 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평사를 찾는다. 구절초 꽃축제를 보기 위해서다. 축제는 이제 불교 직접적인 포교는 아니더라도 구절초 꽃을 보면서 모두 편안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꽃을 보고 행복해지면은 이것도 하나 도시다 생각해서, 그래서 꽃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을 만큼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향긋한 구절초 꽃내음을 이제는 입으로 느낄 차례. 다른데 야생구절초는 맛이 씀서 차로 마시기 좀 불편한데, 여기 영평사 구절초는 차로 마시기 좀 편해요. 향이 좀 좋으면서 부드럽기 때문에 저희가 차로 마시기 참 좋은 차라서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절초 차 한 잔에 가을을 마시는 기분이다. 아우, 향기롭고 새로운 맛입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요. 구경거리도 꽃도 많고 하니까 구경거리도 있고 사찰도 좋으니까요. 뭐 그냥 행복해요. 그냥 언니들하고도 같이 오고 했으니까. 향기도 너무 좋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저 동생으로 인해서 왔는데 절도
경치도 좋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꽃 구경 말고도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향기로운 구슬초 피어나다. 예쁜 꽃을 보니 누구나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된다.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티셔츠에 새겨 추억으로 남긴다. 단순히 구절초 꽃축제가 아니라 우리 문화,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입으세요. 나만의 티셔츠 완성. 3회 때부터 영평사하고 인연이 닿아갖고 축제에 왔는데 해마다 좀 이제 틀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지어선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줄을 따라 찾아가니 공양간이다. 가마솥마다 국수를 삶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축제 기간 동안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무료 잔치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축제 때만 10만 명이 넘게 국수 공양을 받았다 하니 그 수가 엄청나다. 국수가 부를까 쉴 틈 없이 분주한 손길. 주겸수로 간을 낸 것이 영평사 잔치국수의 특징이다. 우리 밑에 집에서 와서 기다림 끝에 받아든 잔치국수 한 그릇. 장독대를 식탁 삼아 먹는 모습이 제법 운치 있다. 별다른 양념 없이 그저 고명과 맑은 국물이 다지만 그 맛만큼은 진수성찬 부럽지 않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아주 담백하고요. 진짜 정말 맛있는 국수입니다. 여기 나와갖고 자연 공기 마시며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한국세요. 너무 운치 있고 좋아요.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3년째 계속 왔거든요. 저 못 잊어요.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이 국수 맛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한다. 꽃보다 국수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그만큼 이때 되면은 영평사 국수 먹으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 오후 콘서트장이라도 된 듯 법고 대신 드럼 소리가, 범종 대신 기타 소리가 경례를 울린다. 산사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여기서 다 내려놓고 시샘과 미움도 다 내려놓고 행복만 가득 담아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비가 와도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15일째 축제를 하면서 딱 부러진 감사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드리는 말씀 일색으로 환영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보름간 이어지는 구절초 꽃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산사음악회. 그간 갈고 닦은 솜씨를 자랑하는 영평사 합창단의 무대도 마련됐다. 공기 좋은 영평사에서 소울트레인 인생을 올리니까 더 행복합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구절초꽃이 하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밤. 잠시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음악으로 하나가 돼본다. 좀처럼 떠다니다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거울이 지나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네 앞에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들이 오신다면 꽃밭에 앉아 듣는 감미로운 음악들. 구절초 꽃내음에 취하고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들고 가을 산사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간다. 저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네, 오늘 산사음악회 자기를 몰랐는데 마누라가 가자 해서 억지로 왔는데 굉장히 잘 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영평사에서 이렇게 해마다 구절축제 하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행사하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영평사는 그 이름처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쉬고 요즘 힐링이 대세인데 힐링하고 가능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이 도량을 생각만 하더라도 다녀간 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부처님과 같은 그런 행복을 얻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돕고자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려는 영평사의 넉넉한 인심. 그 마음이 바로 영평사가 향기로운 도량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붉디 붉은 빨간 단풍처럼 고운 산자락 아래 오랜 시간 정갈하게 자리 잡은 맑은 도량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비구니 승가교육의 요람, 동학사다. 산봉우리가 닭 벼슬을 쓴 용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계룡산. 가을바람 타고 형형색색의 단풍 눈이 흩날린다. 단풍눈 맞으며 가을의 깊이를 가늠해 본다. 내 인생의 가을은 어디쯤 왔을까? 일주문을 넘어가면 왠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동학사에 다다랐다. 이제 사람들 오면은 여기 기운이 좀 남다르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제 조용할 것이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여러 명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행처고 교육도량이라고 해도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요, 대부분. 동학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의 말사로 신라시대에 창건됐다. 처음 이름은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해 청량사라 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주요 사찰로 태조의 원당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적인 수행 사찰로 꼽힌다. 자, 여기는 이제 대웅전 건물인데요. 뭐 일종 선생 글씨고, 그리고 이제 이 대웅전 안에 있는 삼존불하고 이 부처님 복장이 보물입니다. 뭐 불상마다 나름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당당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정각마다 틀려요. 대체로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진 데가 이제 대웅전, 대웅보전. 이제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시면은 뭐 대적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 계신 곳은 또 뭐 관음전 뭐 이렇게 틀린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는데 사실 이 부처님은 미타 삼존불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은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가 밝혀져 조선시대 중후기의 불교 미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신라 고려를 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동학사가 오랜 역사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동학사. 그만큼 동학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이 열린 곳이 바로 동학사다. 뿌리가 튼튼하니 그만큼 대강백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여기가 교육도량이니까 이제 절집은 크게 이제 선원, 강원, 그리고 이제 뭐 유런, 뭐 이렇게 총림에는 이런 모든 이제 부속 교환들이 있지만, 동학사는 1956년에 그 경복로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해서 그 조대현 스님이 이제 처음으로 비구니로서 이 동학사 주제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거의 폐허가 되었다시피 한 절을 이제 경복 스님 오셔서 중수를 하시고 중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대현 스님이 이제 비구니로서는 처음 이 동학사 주지를 맡으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동학사가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동학사 승가대학에선 많은 학인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과 포교에 필요한 여러 교육들을 받고 있다. 기본 교육 외에도 사군자, 요가, 서예 등 다채로운 수업이 진행된다. 붓을 힘 있게 올라가야 돼요. 꽃을 보면은 이게 나무가 있으면은 햇빛을 보는 쪽은 이렇게 활짝 피어 있고 그늘이 맺힌 쪽은 이렇게 맺혀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잘 잡아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응?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그림을 통해 알아간다. 12가지 색을 다 혼합했을 때는 먹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먹 속에는 먹을 갈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산란했던 마음을 다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먹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죠. 가만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만이 깨달음이 아님을,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조차도 마음 챙김의 연속임을 배워간다. 거칠었던 어떤 생각들도 마음이 정리가 되고 좀 단순하게 시선을 좀 단순하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에 그런 점들이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정은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정을 길러주고 선정의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집중력도 키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아차림, 그 요새 읍회사나 있죠. 알아차림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이걸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 효과도 있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인 스님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금강과 같은 가르침이 오롯이 물들어가길 바라본다. 동학사에는 여느 사찰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동학사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곳이다, 사이좋게. 신라 때 그 박제상을 기리는 그러한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유림들이 그 충절을 이어서 제사를 본가울로 드리고 있고, 그래서 충절과 효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고, 또 이 동학사가 이제 태조 원당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 숙모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명목으로 전답도 하사 받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절 자체 이름이 이제 동학사가 되면서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편액도 하사 받고 하면서 이제 이 동학사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해가는 모습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느껴진다. 동학사에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그간 노화가 심했던 삼성각을 완전 해체해 3개월간의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윤식이 열린 것이다. 오색실이 처진 가운데 나쁜 기운을 물리치도록 팥을 뿌리고 드디어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삼성각. 동학사 삼성각은 가운데 칠성을 중심으로 산신과 독성의 삼성 탱화를 모시고 있다. 예,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 삼생을 더 닦아야 동학사 와서 공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만큼 동학사의 좋은 기운은 공부를 하기에 제격이다. 큰 스님들이 이곳에서 깨우치고 가셨으니 어찌 후학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으랴.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실상선언이 눈에 들어온다. 일반인에겐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사실 절집에서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거를 분명히 가리는데, 실상이라고,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적인 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 불변한 고유하는 그러한 실체는 없다는 것이 또 제법의 실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실상선언이, 여기가 강당인데 왜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옛날에 여기에 이제 실상함이라고 하는 이제 수행터가 있었고, 처음에 이걸 90년도에 이제 지으셨는데, 이걸 지으실 때 이제 교와 선을 함께 아우르는 도량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실상선원은 경허 스님이 용맹정진했던 토굴이 있던 자리로 스님은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위해 이곳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약 80년 동안 빈 채로 방치되기도 했던 동학사가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 끊임없이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창건설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동학사를 창건한 회의화상의 스승인 상원조사, 계룡산에서 수도하던 중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구해줬다. 호랑이는 그 보답으로 한 여인을 물고 왔는데 그 여인이 스님과 부부의 연을 맺길 원했다고 한다. 스님은 거절했고 대신 남매의 연을 맺고 함께 돌을 닦았다. 회의화상이 두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남매탑이다. 세속의 연을 버리고 불연으로 승화시킨 상원조사의 정신이 깃들어서일까. 동학사가 수행도량으로, 배움의 도량으로 유명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동학사는 암자를 구경하는 맛도 쏠쏠하다. 동학사에 닿기 전 일렬로 쭉 늘어선 암자들이 먼저 발길을 잡는다. 관음암, 정갈한 법당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관음암은 요사체와 법당, 삼성각까지 갖춘 암자다. 그 이름처럼 법당 안에는 서가모니불과 함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 계룡산의 자태에 동학사를 찾는 이가 부쩍 더 늘었다. 계룡산에 자리한 큰 사찰 중 유일한 비구니 사찰이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기도 한다. 동학사의 아름다움에 반해 저절로 고개가 낮춰진다.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본다. 또 절도 이쁘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비구니 스님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갈하고 또 이렇게 유서 깊은 도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오래된 그런 절인 것만큼 그 느낌들이 아주 차분하고 좋네요. 거창하게 격식 갖추지 않고 저는 편하게 맛있게 따라 먹는 게 괜찮아. 맛있게 드세요. 예. 스님의 호탕함에 마음이 편히 놓이니 차맛도 더 좋게 느껴진다. 근데 겨울에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굉장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네. 근데 계룡산이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골골이 참 깊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동학산은 계룡산 어쨌든 중심에 거의 들어와서 이제 들어앉아 있고 하니까 또 들어온 길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길 잘 없어요. 저희 매일 다니면서 그래요. 우리 매일 사는 사람들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을까. 이제 이것도 참 이렇게 사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하고 살죠. 단종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봐서일까. 스님의 넉넉한 여유가 부럽다. 일단 김시습 아시죠? 그 얘기를 듣고 비구니 스님의 힘찬 법고 소리가 천지를 깨운다. 하루하루 일상에 쫓겨 살던 삶의 나태함을 법고의 울림이 일깨워주는 것만 같다. 정답이 없는 인생. 참된 행복을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 동학사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부처님 경제를 배우는 그런 승가 교육 도량이기도 하지만 불자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불자는 부처님이 가르침 사상을 통해서 즐거움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일반인들도 어떤 동학사를 찾아오셔서 한번 부처님께 참배하는 그런 인연으로 또 스님들이 스치는 그런 인연으로 금생에 부처님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산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도 덜어주고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고요. 불법과 인연 맺고 사는 수행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학사를 통해 다시금 배우고 느낀다.